유석준 교수 백수노인 아닙니까? 백수노인 아저씨. 저런 분들이 하면 합니다. 그래서 흔히 뭐 이 양반을 갖고 지금 뭐 꼴통이다 어쩌다 얘기들 많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뉴스를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혁신 책임자로 등장한 류석준 연세대 교수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분 이제 저희가 해보려고 사전 조사 차원에서 그분 홈페이지 연세대가 말하는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들어가서 이렇게 쭉 그분이 쓴 논문을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눈에 띄는 게 첫째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게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우리 산업화 과정, 그 과정에서의 소위 두 양대 산맥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역시 박정희 전 대통령, 경제 쪽에서는 그 정주영 현대 회장, 그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하는 게 눈에 띄어서, 근데 이분의 이제 가계 이력으로 본다면 눈에 띄는 게 유혁인 전 공보처 장관, 이분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그 수석 홍보수석인지 뭐 하여튼 그 역할을 했었고, 나중에 이제 공보처 장관까지 했었는데, 그분의 이제 아들이 되시는 거여서,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어떤 인연이 혹시 있지 않나 싶어요. 그 이분의 매제가 최금락 그 전 홍보수석,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SBS에서 본부장까지 하시고,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홍보수석을 하다가 지금은 뭐 거대 높은 공무원으로 있는 최금락 씨가 매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게 이력도 좀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석준 교수는 유석준 교수는 조선일보 칼럼도 오래 썼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회사에도 저희 회사도 자주 왔었고. 그 원고를 담당했던 부장들 얘기로는 굉장히 성실한 필자다. 그리고 비교적 그 흔히 뭐 이 양반을 갖고 지금 뭐 꼴통이다 어쩌다 얘기들 많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건 좀 이따 말라놨어. 상당히 갑자기 발끈해. 사람 자체로는 이렇게 되면은 교수님 중에서 막히지 않고 시원시원하면서 명랑하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참 좋은 분이라는 저는 방송을 몇 번 같이 했어요. 그 TV조선에서 그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데 이분이 패널로 나오시고 저도 나왔었는데, 저는 이렇게 느끼기에는 저분은 정말 전형적인 교수님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용하고, 그다음에 말을 왠지 소위 지금 논란이 되고 저희가 이따 다뤄보겠지만 막 극우 막 이렇게 되면은 막 흥분해서 목소리 지르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목소리도 굉장히 작고, 오히려 이 방송에 조금 말씀 좀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작고, 그다음에 굉장히 조용하고, 그리고 말투가 좀 뭐라 그럴까요? 쉽게 알아듣기 좀 힘들었다는 그런 생각이 좀 기억이 나거든요. 말을 이렇게 명확하게 하시지를 않고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장을 맡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약간, 지금 혁신이라는 말은 왠지 파이팅이 막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부분까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논의가 되면 이분의 지금 첫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박 부장님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어떤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 발언 중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정치 탄핵이었다.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요. 탄핵이 어쨌든 정치적인 탄핵이어서 이건 잘못됐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본인은 태극기 집회에 계속 나갔었다. 그거야 뭐 집회 나가는 게 뭐 이렇게 문제인가요? 그래서 현재 탄핵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뭔가 이제 문제를 제기한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극우주의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은 있는 것 같은데. 오래간만에 자유한국당이 맞이할 수 있는 명의를 만났다. 명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류석준 교수는 우리 정치권에 쇼크 요법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가 아닌가, 이렇게. 첫 번째 기자회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거기서 본인은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 점밖, 어떤 직선 밖에 있는 한 점을 지나는 평행선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체계가 있을 수가 있고, 무수히 많다고 하는 체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 류석준 교수는 자기 체계에는 엄밀한 겁니다. 그 체계의 첫 번째 출발점이 정당은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류석준 교수가 보기에 우리나라 정치는 크게 왜곡되어 있는데,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 정당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정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략을 쫓기만 하는. 그래서 나온 작년 5월 달에서 한 세미나에서 그랬죠.
그때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25명 이름 거론하면서 그렇습니다. 철학이 없는 국회의원들이다. 네. 그때 말하는 철학이 뭐냐면 자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우파의 가치. 그렇죠. 우파의 가치. 그렇다면은 이건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품앗이 정치하거든요. 하는 신국장의 법안 발의하면은 그 내 뜻하고 맞다 하면 이거 아무 상관없어. 내가 발의하는 법안에 자기가 나한테 서명해주고 그쵸. 나는 자기한테 서명해주고 그렇죠. 진보다기는 보수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이게 정치냐. 이렇게 류석춘 교수는 당시에 물었던 거고 그래서 그런 영혼이 없는 공무원처럼 영혼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아무데나 발의한다고 서명해줬던 그 사람들 25명 그 중에서도 이제 진보적인 가치체계가 극심하게 들어가 있는 법안에 서명했던 사람 이름을 적어버린 거죠. 그 사람이 그래서 그걸 예. 살생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을 보니까 저는 짧게 얘기할게요. 제가 예. 그 부분을 보니까 딱 생각나는 게 그거더라고요. 아, 홍준표 대표가 이제 류석춘 위원장을 발탁을 했는데 결국은 유승민 타깃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이 소수의 보수의 가치, 그러니까 보수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유승민 지금 바른정당 전 후보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반감이 그거고 너는 도대체 보수 정당의 보수 후보냐 아니면 진보 후보냐 네가 정의당에 가 있어야 되나 아니면 민주당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이 왜 자유당 옛날에 보면 새누리당 한국당에서 지금 그걸 했느냐 거기에 대한 굉장히 반감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 유승민 후보가 여러 가지 뭐 대중적으로 젊은 층의 지지도 없고 뭐 이렇게 했지만 네. 보수층이 그쪽에 대해서 지지를 안 하고 뭐 토론도 잘하고 했지만 안 올랐던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을 유석춘 후보가 아주 적확하게 지적을 하고 나온 네.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그거는 제 해석이고 예. 그다음에, 아니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유석춘 교수가 싫어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또 우리 명단 공개 좋아하잖아요. 명단 공개. 네. 네. 정우택, 오케이. 김태흠, 네. 나경원, 네. 한성교, 홍문표, 염동열. 그다음에 이제 서청원 들어가 있어요. 바른정당으로 넘어간 유승민, 김세연, 이학재, 황영철 이 사람들은 사실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른정당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갔으니까. 예.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김선배가 말하신 서청원 의원, 뭐 친박계 완전 좌장이시잖아요. 정우택, 김태흠, 홍문표. 이번에 홍문표 사무총장이 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친홍 대표 비서실장이 지금 염동열 씨잖아요. 네. 이런 분들 또 나경원 의원은 이번에 그 당대표에 나올까 말까 하다가 이제 결국 안 나왔는데 한성교 이런 굵직굵직한 분들을 지금 겨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네. 유석춘 위원장이 만들었던 네. 명단은 네. 사실 지금의 살생방은 좀 저는 안 맞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친박의 대표 부분 몇 분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게 어쨌든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때인데 결국 네. 가치의 혁신과 그 다음에 네. 인적인 혁신일 텐데 인적인 혁신으로 나온다면 결국은 소위 친박이라는 존재가 저는 지금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저를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유석춘 교수와 그 다음에 우리 홍준표 대표의 그 논리를 따른다면 소위 지금 자유한국당의 위기의 출발점은 결국은 박근혜 정부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 실패를 그러면은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는데 물론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가 있지만 그 정권을 갖다가 핵심으로 이끌었던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양반의 칼럼을 보면은 뭐 서청원 의원도 얘기했지만 누나라고 부르던 윤상현은 지금 어디 가 있느냐. 그 다음에 최고 실세라던 최경환은 지금 어디 가 있느냐. 도대체 그 사람들은 다 지금 어디를 사라져가지고 얼굴도 안 보이냐, 꽃배기도 안 비치냐. 저는 그 논리에는 솔직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근데 그 부분은 공감이 가는데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한 뭐 나경원, 그 다음에 홍문표, 정우택 이런 분들은 아까 김소연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도장 빌려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아무튼 류석춘 교수는 품앗이 정치는 이제 내가 내 손으로 끝내주겠다. 이제 가치 정치를 하자. 그 다음에 박근혜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가 정치를 실패를 했지만 그렇다고 간방에 들어갈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상황이 오기까지 박근혜한테는 장세동 같은 사람이 없느냐. 이제 요점이 이제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원칙 하에 이제 현실로 때문에 내려가 보면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제 상당히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홍준표 대표 쪽에서 류석춘 교수한테 말을 좀 너무 센 거 아니냐. 아무리 원칙이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의 가치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민심을 먹고 사는 정당인데 민심이 당신 말에 호의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당신도 재조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이미 가 있어요. 이제 류석춘 교수한테. 근데 이제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그 민심을 따르라고 지금 나를 부른 거 아니지 않느냐. 난 지금 민심한테 적응하고 민심한테 무릎 꿇으려고 나를 부른 거냐. 난 마이 간다. 지금 여기까지 와 있대요. 네, 이게 고민인 겁니다. 저는 저 유석춘 교수가 아니라 이제 위원장이죠. 중요한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인데, 쉽게 말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기본적으로 탄핵은 정치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이러면서 그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의 부정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시고, 어느 때는 쓴 말이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유석춘 교수가 한 말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아주 단순해서 얘기를 하면은, 태극기 집회에서 나왔던, 태극기 집회도 굉장히 여러 종류의 말이 나왔거든요. 가장 단순한 얘기들이 있어요. 뭐냐, 김무성, 이명박 이런 양반들이 헌법재판소장한테 수십억 뇌물을 줘갖고 이 탄핵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 현장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회의를 품는 이런 종류의 극단적인 박근혜 대통령 실드치기는, 지금 이 당은 뭘 하자는 거예요? 그 당 우리나라 보수정당으로 앞으로 참 믿을만한 정당이야 라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왜 또 저런 얘기 하냐, 뭐 하자는 건가 라는 느낌을 주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분이 전에 윤창중 씨가 한동안 집거를 하다가 탄핵 국면에 이르러서 태극기 세력들이 조금 힘을 얻자 나오셔갖고 자기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책도 내고, 기존에 자기가 조선일보한테 희생당했다고 얘기하고, 이런 자리에서 사회를 봤는데, 우리나라 보수라고 하는 정당은 도덕성이 없습니까? 가장 멋있는 보수당은요, 도덕에 대해서는 좌파보다 훨씬 더 냉정한 시각을 갖고 있으면서 국가 가치를 인정하고 나라가 부자가 되게 만들고, 이런 것이 저는 보수정당의 혁신위원장이 보여주는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개인적 인연이나 혹은 개인적인 행복, 또 지금 얘기한 가치 부분에서 우리 그러니까 보수들이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가면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가치를 전혀 주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보수의 가치를 먼저 세워야 된다. 저는 굳이 이해를 하자면, 먼저 보수의 가치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내지는 외연을 확대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 그래서 집을 갖다가 터부터 바로 세우자라는 의미라면 저는 그건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지금 박 부장이 얘기했듯이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그다음에 헌재의 탄핵 결정에 대해서 뭔가 불복한 듯한 그런 인상을 주니까, 이게 홍준표 당대표가 지난 대선 때 좀 더 표를 많이 얻을 수 있었음에도 못 얻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어떤 가치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사람들한테 감정적으로 자극을 주고, 그다음에 도덕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부분, 그다음에 특히 막말, 그다음에 돼지 발정제 이런 부분에서 그런 거, 그다음에 무슨 자기 장인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에서 소위 좀 가고 싶은 사람을 못 가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표가 다 안 붙였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 유석춘 교수는 지금 첫 번째 발언을 보면 홍준표 당대표보다도 더 우리가 놈놈놈 시리즈를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더 나쁜 놈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이게 중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 우려가 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기자들끼리 흔히 하는 농담 중에 파출소 PR에다가 경찰서 만나는 얘기를 하는데, 홍준표 PR에다가 류석춘 만난 거다. 쓰레기집 PR에다가 경찰 만났다는 얘기죠. 그건 제가 납득할 수 있는 기입니다. 그러나 류석춘 교수, 우리나라에는 극우 정당이 하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극우 없죠. 극우 없습니다. 그럼 유석춘이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느냐? 아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 속에서 정치적으로 과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벌받은 것이 정치적인 처벌이 상당 부분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류석춘 교수도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혁신의 모습을, 지금 보수 정당의 어떤 새로운 앞길과 관련 지어서 자기가 보여주겠다. 기다려 봐야죠. 선배는 그러니까 이 명의 이렇게 판단하셨잖아. 아까 쇼크요법 할 수 있는 한 줄로 한번 뽑아보세요. 어떤 미다씨, 유석춘은 기분 한숨이 나. 아니, 저는 판단이 이분의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불가 예측성이다. 다만 하나 이제 유석춘 교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당부를 한다고 그럴까? 그렇다 그러면
조금 말을 조금 한번 이제 지금 평론가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네. 일종의 혁신위원장이고 일종의 네. 사실상 당직을 맡은 거나 일종의 공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평론가가 할 수 있는 말과 그 당의 혁신위원장 제1야당 혁신위원장이 할 수 있는 말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판단은 좀 명확히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네. 저는 그 당부는 하고 싶어요. 네. 저는 유석춘 위원장이 수구적 혁신주의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혁신을 해야 되어서 들어왔는데 이분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상당히 수구적인 태도들이 있거든요. 자, 혁신을 할 거냐, 수구를 할 거냐, 저는 정확히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분이 수구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뭐 누가 뭐 어떤 기사는 이렇게 나왔대요. 혁신을 하라고 불렀더니 복구를 하려고 하고 있다. 뭐 작년 12월 달로 시계바늘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 이건 기자들이 어떤 관행적으로 기사를 잘못 쓰고 있다고. 양미스 기사를 왜 관행이라고 또 갑자기 밀어붙이세요? 아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두고 봐야 되고요. 윤석준 교수 백수노인 아니니까. 백수노인. 노인 아니 아저씨. 이 하얀 머리카락이 100%더군요. 네, 맞아요. 저런 분들이 하면 합니다. 기대를 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 유석춘 위원장께서는 친구들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요? 네. 누구요? 친구 누구? 하여튼 그런 종류의 집회들, 이를테면 윤창중 씨 뭐 컴백 이런 행사에 모이셨던 분들하고 그분 계열은 아니지 않아요? 아니 그분 계열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근데 왜 가셨어요? 라고 했더니 남의 친구 나 옛날부터 집회를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태극기 집회는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태극기 집회는 갈 수 있죠. 그렇죠. 태극기 집회는 갈 수 있다고 아니면 친구를 가지고 생각하지만 제가 말한 건 그 윤창중 씨 컴백 그런 종류의 행사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저는 뭐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아니, 저도 그래서 이분이 조금 더 보수당에서 지금 보수당이 혁신을 이끄는 분이 되시려면 조금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